쌓여만 가는 생각들을 다 같이 소리내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스크리밍입니다. 저는 생각 쌓는 김수철. 네, 저는 생각 나누는 김수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오프닝 멘트가 있네요. 당연하죠. 생각을 쌓고 나누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스크리밍의 오랜 팬이라고 들어. 근데 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재밌게 보긴 했어요. 맞아.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아마 익숙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편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소울 음악하는 가수 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호림 씨와의 인연이 꽤나 오래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죠? 진짜 오래됐어요. 그쵸, 거의 14년? 그쵸. 네, 진짜 14년 오래됐죠. 됐으니까 12년 정도 흘렀고 저희 둘 다 이렇게 좀 수염 기르는 어떤 외형이어서 뭐 그치. 쉐입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치, 둘 다 구성은 비슷했어요. 맞네. 네. 구성은 항상 네. 비슷했네요. 구성. 그래도 약간 여기 어떤 스지계에서는 또 요 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치, 비슷한 종족이 많이 네. 없어. 생각보다 없어. 그래도 오해가 있으시겠지만 둘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유, 뭐 같은 또래인 건 다들 네. 알 거야. 제가 비슷한 위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또 지금 선글라스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네. 또 제가 또 블루 러버기 때문에 아, 또 그쵸. 베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쵸.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간간히 진짜 DM으로 막 보내줘요. 형 아, 이런 맞아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베이스캠에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이런 거를 항상 호림이가 저한테 이렇게 메시징을 해줍니다. 약간 친구 반 소비자 반의 느낌으로. 왜냐면 정말 사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친구 반 소비자 반으로 저는 친소자. 응원합니다. 그렇죠. 친소자. 거기다가 섭외도 가끔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 3분의 1로 네, 섭외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기곤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베이스크림이 또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고 있죠? 잘 되고 있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는 호림님을 저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뵀었고 이제 형 지인분이시니까 한 번씩 이제 뵈면서 저는 이제 내적 친밀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싫어하는 것보다는 친밀감이 있었다는 게 너무 다른. 그래서 싱어게인에서도 나오시고 어쨌든 네. 이제 소울 플레이어로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 요즘 맞아요. 근황도 소개해 주시면. 네, 뭐 감사하게도 이제 애기 아빠가 돼서 이제 해야 되나 할 때쯤에 방송에 잘 나가게 되어서 재작년에는 진짜 2년 전이 됐네요. 투어도 돌면서 결혼식도 꽤 잘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작년에는 좀 밀렸던 어떤 앨범 발매들을 조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도 5번 정도 해서 10곡 정도 내긴 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저를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도 계속 만들었던 것들, 기약됐던 것들을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호림이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컨텐츠를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항상 하고 있죠. 비주얼적으로 비디오도 계속 나오고 뭐 뮤직비디오가 아니더라도 라이브 클립 같은 것도 계속 내주고 네. 사람들이 진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그러고 사실 이게 호림이의 보컬만 듣는 것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외형을 같이 봐줘야 되잖아. 일단 멋있어야죠. 그래 느껴져요. 네, 그래야 더 느껴지니까. 귀로만 뭐 좋을 수가 그래 없죠. 이거 보내서 소리 안 느껴질 수 있나요? 맞아요. 네, 안 느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도 많이들 소비해 주시면 좋겠다. 맞아요. 아티스트들이 사실 요즘 아티스트들은 진짜 음악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사실은 컨텐츠까지 다 1인 이제 아티스트들은 보통 거기까지 다 브랜딩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기획하고 까지 이제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돼버린 약간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미국적인 느낌으로는 뭐 이렇게 맞게 온 걸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이제 쿠키 형하고는 사실 제가 그 여러분들은 이제 스밴파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뱅크투 브라더스 팀이 원래 이제 스트릿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저도 멤버로 있으면서 브랜드 활동 전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표현이 스트릿 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보시려면 제 채널을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일 거야. 호리미 채널에서 일로 와야 돼.
뭔지 알아? 아 근데 아마 쌍방일 거야. 아마 같이 해야 돼. 그냥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될 거야. 오케이 서로 좋습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네. 오늘 그래도 꽤나 밝아요. 분위기가 그쵸? 그럼요. 제 얼굴이 좀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옷을 되게 환하게. 네 그래야지 약간 좀 흑인적인 보법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외노자가 떠서 그래서 약간 기분이라도 내는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호림님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어쨌든 저희가 촬영을 진행해야 되니까 좀 찾아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네. 좀 보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싱어게인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호림님에 대한 뭐 앨범 소개라든지 뭔가 이 가수 활동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봐가지고 과연 스크리밍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네네. 제가 이제 생각 쌓는 김수철로서 요즘 그렇죠. AI 생각을 좀 많이 쌓고 있습니다. 얘에 대한 생각을 쌓고 AI가 같이 쌓아주나요? 맞아요. 생각을? 같이 쌓아주고 AI랑 같이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널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지금 현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술계에서 호림님과 그럼 AI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좋네요. 오늘은 AI의 예술 인정해야 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 네네 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AI의 예술을 인정하냐?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제가 첫 번째로 궁금했던 게 이제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제 AI 관련된 이런 이야기나 이슈나 이런 게 좀 있는지가 좀 그러게 있어요. 좀 궁금하게 하다. 일단 최근에 이제 사실 AI는 조금 더 테크놀로지적으로 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악도 일단 물론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보법이 바뀌었고 방법이 바뀌었고 일단은 예를 들면 좋은 레퍼런스나 데모를 통해서 뭔가 파인하게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AI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서 거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어떤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약간 글로벌 기업 음악 관련 하시는 종사자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총 인원 중에 전체 세계 인원 중에 거의 반 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됐다. 근데 그게 좀 경제적인 이유 보담도 AI가 테크적으로 딱 해결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AI에 관련해서는 지금은 조금 더 어떤 그냥 AI를 좀 접해보고 AI가 좀 사회에 어떻게 녹여내는지를 그냥 관찰자 입장이고 막 AI를 막 많이 써서 제 작업에 할애하거나 제 일에 정말 인볼브 시키는 단계는 사실 아닌데 근데 뭐 청취자로서만 들어봐도 요즘에 노래 좋은데 하고 찾아보면 AI 노래인 경우도 많았어요. 뭐 저한테 약간 그 정도 체감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본 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저작권 협회도 그렇고 뭐 유튜브 뮤직 아무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행위가 되는 음악들에 대해서 AI가 만든 것들은 다 차단하겠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 일단은 뭔가 상세하게 정하기 전에 약간 좀 일단 잠깐 숨 좀 돌리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한 단계 빡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그 단계로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무작정 수용하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뭐 AI를 활용한 음악이다 이렇게 권고하거나 이런 거를 뭐 그쵸. 이런 걸 이렇게 고지하거나 이건 AI 음악이야라고 고지하는 차라리 단계를 하거나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데 일부는 받아들였다. 그렇죠. 원래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뭐 가령 정말 뭐 바퀴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기술이 정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실험군을 막 잡는 곳이 있을 테고 사회적으로 어디까지는 이롭게 쓰고 어디는 해가 되는 그 선을 정하는 데도 있을 테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친구 중에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 있었는데가 아니라 있는데 네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술 먹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좀 울분을 토하는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를 활용해서 수익화까지 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로. 근데 거기서 생각이 드는 게 뭐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가지고 좋은 곡을 뽑아내서 이거를 배포해서 수익화를 시킨다에 대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이 스킬을 장착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순수하고 뭔가 내 창의성이 더해진 작업물이 돈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냥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고 좋은 작업물을 뽑아냈다 해서 이걸 수익화까지 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냐. 그거는 순수 창작물로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싫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뭔가 T적인 사고로 근데 뭐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빨리 너가 AI를 활용해서 네 작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그 방향이 더 맞지 않아? 라는 걸 얘기하는데도 좀 대립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뭐 이제 아직 가슴으로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 있죠. 그쵸. 이게 그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세대 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릴 때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 지금 호리미가 플레이하고 있는 소울이나 뭐 재즈나 연주자들이 많은 공연들이 보편화돼 있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도 예전에는 더 찾아가서 보는 거였다면 요즘엔 듣고 보는 게 너무 편해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더 찾아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더 반대로 안 찾아갈 수도 있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연들을 그 상대적인 것 같은 게 당연히 저는 이제 이분의 의견은 되게 존중하고요. 저는 애초에 좀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기조가 생겼는데 저도 남한테 원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러고 싶은 부분인데 아이디어를 주지 않고 크리틱만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차피 그럼 이제 부정적이기만 할 거라 예를 들면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울 수 있잖아. 아 근데 그럼 내가 하는 이 영역도 사실 되게 좋은 겁니다라는 걸 어필을 오히려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하는 부분을 몰라줘 하고 토라지면 외톨이가 된다. 맞아. 그런 정말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기 완전 때문에 정확해요. 그 상대적인 게 가령 마트에서 다 정제된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 농사를 다 직접 해서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페이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지금 트래퍼 래퍼를 베토벤이 봤을 때는 기분이 어떨까? 네, 그치. 우리가 극적으로 보자면 그 트래퍼도 뭐 창작을 했겠지만 베토벤 입장에서 너가 어딜 창작한 거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라 저는 그분의 마음 또한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예전에도 AI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런 대화에서 결국에 제가 나왔던 거는 그냥 양극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처럼 빈티지하고 아날로그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갈 거고 AI에 그냥 이게 별로 반감이 없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또 활동이 될 거라서 맞아. 사실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AI들이 판치면 오히려 더 반대로 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조금 더 감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그래도 이를테면 난 AI로 만든 그래픽 싫어. 이제 어린 애들이 크면 실제로 그리는 사람을 봐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그런 거지. 더 대단해지는 오히려 더 대단해지는 이거 하나만 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린 애가 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이게 저도 첨언을 더 하자면 일단 이 어떤 명제가 AI의 예술급한 건가 이런 질문으로 치면은 저희는 AI에 집중할 게 아니고 예술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생산자 혹은 경쟁자의 체감을 덜해서 그런 거지만 그냥 3자의 어떤 마음으로 봤을 때 느끼는 경우는 지금 약간 어차피 인간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종의 경쟁 체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는 이제 인종은 아니잖아요. 다른 종의 이 상대랄까 경쟁 상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저희는 인간은 뭔가 예술에 대한 좀 절대값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예술이 뭘까라는 거죠. 왜냐면은 막
가령 여기 채널에서 다루는 주제로 또 말씀드릴 뭐 가령 뭐 스트릿 브랜드나 어떤 로컬 문화 대기업이 들어왔어 자본을 넣었어 그러면 그걸 뭐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토랄질 필요는 없고 그럼 거기서 로컬은 어디까지 무슨 모양이 로컬인 건가 무슨 모양이 약간 뭐 스트릿이고 무슨 모양이 언더그라운드 문화인 건가 그걸 이제 절대값을 더 모양을 다룰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도 오히려 지금 시기에 그럼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하려고 하는 예술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 그거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오히려 해야 될 게 더 명확해지는 좀 뾰족해지는 뭐 시기가 아닌가라는 저도 그 생각에 완전 좀 동의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한 거랑 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인물이 나온 것 그러니까 인물은 아니지만 다른 그냥 다른 뭐가 경쟁자가 나온 나온 거지. 거지. 그리고 얘는 악기를 안 쓰는 아티스트인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똑딱딱 그냥 하면 그냥 이걸 몇백 개씩 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약간 기계적으로 음악 만들고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 그쵸, 친구.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약간 저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보리면 얘기하는 그 아까 뭐 이제 재료를 농작해서 만드시는 셰프와 밀키트 혹은 밀키트는 아니더라도 가공된 재료로 만드는 셰프 예로 쳤을 때 이제 스플라이스 샘플을 잘 사용해서 음악 만드는 분이랑 다 리얼로 연주해서 하는 분이 시간이 당연히 스플라이스 샘플 잘 만지면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새로 그게 저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는 그런 걸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람적으로 비교가 됐는데 맞아. 지금은 그냥 AI가 새로 나왔으니까 약간 덜 잘해도 오히려 떳떳해지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아무튼 서양 문화도 좋아하고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더 똑 떨어지는 어떤 인기송, 뭐 정말 플리에 딱 맞는 송, 듣기 좋은 송 이런 걸 저도 아카이브에 꼭 가져야만 하는 이걸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좀 없어지는 그런 좀 왜 그러야 될까 하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딜레마인 상황 항상 속에서 빠져 있는. 이미 그런 타겟팅의 노래를 이미 AI가 지금 되게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덜 만들어도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더 거를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반대로 들어요. 저는 사실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AI의 예술 인정하고 우리는 그 예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요걸 생각하면서 사실 제 친구의 어떤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 친구를 생각해봤을 때 어쨌든 플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직접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덜 타격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뭐 AI로 노래를 하지만 이 노래를 하는 이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근데 그렇죠. 작곡가, 작사가는 뭔가 얼굴, 내 표정 이런 걸 내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이걸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사람 누구지? 적재랑 음악했던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뭐 연주 뭐예요? 갑자기 스무고개가 됐네. 연주에 피아노 연주. 그냥 작곡 이런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잠시만요. AI에 물어봐요. 스무고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적재님과 작곡 같이 한 유튜버 누구 이름 좀 대줘봐요. 그럼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적재 치면 나오는 거야? 생각을 적재하셔서 또 적재를 예로 또 드시네. 잠시만요. 이분입니다. 조매령님. 조매령님이 그러시구나. 조매령님이 이제 6년 동안 뭔가 자기가 이제 그 미디나 막 이런 걸 다 자기가 배워왔던 걸 이제 순우가 그냥 프롬프트 한 번에 그냥 해주니까. 왜냐면 그거를 다운받으면 악기도 다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로 다운이 받아지고요. 맞아요. 내 허탈감을 느끼시면서 맥주를 한잔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약간 반대쟁이 느낌으로 의견을 내보자면 좋습니다. 뭐 그것도 좀 케바케고 쾌재를 외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쉬워졌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선망했던 이유는 정말
그 테크놀로지가 되게 삶에 밀접한 느낌이네. 되게 쿨하다가 분명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혈청 먹고 방패를 두르는데 뭐 지금 토니 스타크는 방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패뿐만이 아니고 날아다니고 인공위성에서 막 버스터를 막 하는데 당연히 난 투자를 하고 싶지 당연히. 그래서 약간 작곡 작사가 분들도 아마 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서 자기의 접목시키는 게 더 유동적인 유연한 분들은 훨씬 쾌재를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아까 예술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작업 과정에서 정말 사람의 그 작업 프로포션, AI 프로포션을 정확히 나눠서 뭔가 그게 스플릿되는 어떤 구조 체계만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게 어려우니까 저작권을 일단은 막아놓은 걸 수도 있어요. 예.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 기술을 다루는. 진짜 딱 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수철이 친구가 내가 누군지 알지만 아무튼 그 친구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빡세게 한 번에 들어오니까 약간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 맞아요. 이게 다 우리는 모두 중간점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표도 시작점도.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이미 AI가 있기 전에도 너무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한국 낸다고 티내기가 참 어렵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녹음실에서 원큐에 녹음을 해야 되는 그 시대 때 나는 가수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기술이 제가 지금 가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되고 경쟁이 더 붙여지는 이유도 되고 양날에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저 프로듀서 분도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시잖아. 그쵸. 보통 그쵸. 악기도 다루시겠지만 맞아, 맞아. 근데 또 옛날로 호림 말처럼 가보면 예전엔 진짜 다 연주로 녹음했어. 맞아, 뭐 맞아. 믹스도 하나하나. 다 아날로그로 그러니까.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그 세대보다 훨씬 편한 세계에서 음악을 만들고 있구나. 그쵸. 가 된 거지만 그냥 그게 한 단계 또 올라가 맞아요. 버렸다. 같은 차원인 거죠. 네, 사실.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 근데 그분은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 아래 토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대인 것 같아. 맞아. 모든 걸 다 겪고 있잖아. 아, 그쵸. 모든 세대를 지금 다 겪고 있어. 우리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부터 맞아. 모든 걸 경험하던 세대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빨라지면 힘들어. 약간 이제 저희 전 세대 딱 그 테이프, LP 테이프부터 MP3까지 스트리밍까지 겪은 세대가 1차 세대가 있다 하면 저희도 약간 이제 맞아. 지금 새내기 분들한테는 2차적으로 저희도 과도기를 겪고 있는 그쵸. 영포티 후보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AI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지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렇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게 예술에 대한 어떤 아까도 정말 그림 그리는 사람을 봐서 되게 좋다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그렇지 맞아. 봐서 좋아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예로 최근에 그 김광진 선배님 그 편지 부르신 김광진 선배님 지금 팬이 유입이 새롭게 많이 되시네요. 어린 친구들한테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본인도 제2의 전성기인 것 같아서 신기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제대로 하시고 노래 만드시고 부르시는 분을 뵈니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분도 생각하실 거야. 나 때는 없던 유튜브라는 게 엄청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나를 요즘 시대에 다시 알릴 수 있는 그쵸. 기회도 된 거지. 뭔가 레거시 미디어로 막 매니저 껴서 돌지 않아도 맞아. 유튜브로 되게 열심히 그쵸. 올리시거든요. 예전에는 TV 채널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 그쵸. 그쵸. 그분이 활동할 때는 뭐 대학가요제 이런 거 아니면 그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채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옛날 가수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면 오히려 더 쫓는 친구들이 그쵸.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성시경 유튜브 그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거기 또 맞아, 나오셔가지고. 근데 뭐 다 2, 30년 주기로 도니까 지금 이 약간 2016년 거 막 올리는 트렌드도 생긴 거 보면은 이제 그 포인트로 잘 접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음악도 오히려 막 제일 열광하는 거는 브루노 마스를 예로 들었을 때 브루노 마스는 뭐 지금 80년대 70년대로 더 돌아가지 지금 최신식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분도 트렌디한 분이니까 잘 되는 걸 텐데 그 눈과 귀가 익히니까 그걸 만드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따라 하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 물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그치. 그게 중요하죠. AI는 근데 정말 뭐 예를 들면 패션이나 어떤 의류 문화 쪽에는 어떻게 몰고 되고 체감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패션 이런 거는 뭐 찾아보면은
저도 분야별로 좀 찾아봤는데 뭐 미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술은 이제 AI로 만든 그림이 얼마에 팔리냐가 좀 이슈되는 느낌으로 미술계는 좀 돌아가고 있고 패션은 이제 테스팅을 AI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냥 이 AI로 만들어가지고 먼저 광고를 돌리고 이걸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이런 걸 먼저 테스팅을 해보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두 분이 브랜드 운영하거나 업계분들 만날 때까지 체감이 엄청 되진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그런 거 비슷하네. 결국에 뭐 한계가 아직은 있다고 느껴지는 그쵸, 게 그쵸. 아무튼 이게 실물이다 보니. 맞아. 네, 실물이다 보니 뭐 이걸 내가 산다고 환불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튼 실물과 이 화면 속에 있는 건 이게 AI가 만든 것도 우리가 사진 찍은 것도 똑같으니까 사실 받아보고 나서 그 고객의 그 성향 차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엄청난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맞아요. 근데 AI도 사실은 그래픽이든 음악이든 들어보면은 약간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아직 진짜 똑같지는 않아서 뭔가 그 특유의 노이즈나 뭔가 결손 같은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또 이제 이게 턱끝까지 차오르는 애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 맞아. 저 그 유튜브 보면 요즘에 전 AI 관련 뭐 유튜브 찾아보는데 그 카이스트 교수님 중에 되게 멋스러운 안경 쓰시고 막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론이 이제 지금부터 AI한테 존댓말 써야 된다. 알아요. 그 인간군으로 분류돼서 살아남을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보고 그럼 나도 뭐 AI한테 말 걸 때 존댓말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말 사람 친구라 생각하고 다정하게 똑같이 해야겠다. 이퀄하게 해야겠다. 너무 막 하인시키듯이 하면 안 되겠다. 맞아, 그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그러니까 어쨌든 AI를 걱정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막 물리적인 형체가 돼가지고 판단을 하고 우리를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전기 코드 이런 걸 제거하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상상을 좀 해봤었어요. 얘네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얘가 충전이 안 되게. 약간 심판의 날의 어떤 느낌이네요. 그치. 거기 보면 약간 좀 아무튼 슈퍼컴을 어떻게 근데 결국에 걔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 안 해주면은 방전되는 거잖아. 근데 또 이제 뭐 거기선 또 뭐 말이 많죠. 자가 충전할 거다 뭐. 근데 실제로 근데 요즘에 AI가 뭐 가상 공간에서 체감되는 것 정도로 실물 경제에 제일 타격감이 있는 게 이제 전력량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막 어디 실리콘밸리에는 뭐 여의도보다 큰 정도의 전력 보충하는 게 설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큰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이걸 돌리려면 이 정도의 전력량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그냥 안 쓰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나중에 우리 그 디스토피아형 어떤 영화 보면 꼭 이제 그 저항군은 약간 그치. 정말 농사 지으면서 살잖아요. 맞아. 그런 정말 환경이 30년 뒤에는 올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멀지 않은 것 같긴 해.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그런 환경들이 보일 것 같아. 맞아. 진짜 로봇가 걸어 다니고. 우리 뭐 요양원 가면 그런 친구들한테 보좌받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왜 지금 음식집만 가도 그 로봇가 서빙해주는 데들 있잖아. 그래도 노인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혹이나 몰라서 막 벽에 똥 칠하는 지경까지 가면 똥을 그래도 로봇이 치워주잖아요. 그렇죠. 조금 멀리 가긴 했는데. 근데 도구가 아무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영화들도 보다 보면 이제 그러면 기계랑 친해질 건가 안 친해질 건가를 일단 나누잖아요. 맞아. 근데 기계랑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기계랑 친해졌을 때 인간을 버릴 거냐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매몰돼서 스스로 인간성인 걸 포기하는 지경까지만 안 가면 된다. 내가 봤던 영화 중에 그 디스트릭트 19인가?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런 거예요. 로봇들이랑 친해진 인간의 어떤 사회가 있고 맞아. 이거를 또 싫어하는 이제 군들이 있고 로봇들이 있고 맞아. 거기가 한 패거리를 그래요? 해서 그래서 이 같이 사는 약간 요 패거리들을 한 구역에 몰아놓고 약간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하는 약간 요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요런 영화들이 있다. 근데 그런 거 배경을 이제 보면
지금 거의 시대와 비슷해. 이제 좀 시작점에 오고 있죠. 왜냐면 2040몇 년, 막 2025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연대 그 당시를 생각해서 만든 영화들. 2040 진짜 그렇죠. 그리고 막 저도 듣기로는 이제 AIG가 활성화되고 이런 게 상용화되는 게 뭔가 10년 뒤, 15년 뒤라고 하니까 2040년도에는 정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AI 기술을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으로 갖춰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강대국 반열에 끼는 거가 또 나라적으로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뭐라고 그랬더라 실물 AI인가 그걸 되게 잘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지 찾아봤는데 그 예를 들면 장인이 자동차 만들거나 배 만드는 거를 AI가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다 사람 따라할 수 있는데 기왕 따라할 거면 장인의 제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장인이 또 많기 때문에 일본처럼 장인 정신이 엄청 이렇게 높게 쳐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쟁력으로 삼아서 사실 윤택하게 살아야 예술도 더 예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원초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진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그 장인들의 그것들을 학습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로봇한테 AI한테. 맞아요. 필요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기술 가진 사람들이 좀 그 결론 좀 어중이 떠중이들은 지금 애매해질 계속 거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그렇죠. 내가 또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쪽이 되게 또 각광받을 거래. 사람 심리 다룬 오히려 반대로. 사람 심리. AI가 판단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약간 뭐 표정부터 해서 뭔가 말소리 말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형화돼 있지 않잖아. 답을 딱딱딱딱딱딱 내려놓을 수 없고 그쵸. 상황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쪽은 오히려 그런 걸 다루는 쪽은 오히려 더 커질 거다. 한데 약간 무당 이쪽이 좀 극단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뭐 종교 얘기하자면 사실 인간이 이제 완전한 것에 대한 열망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도 이제 어떤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계속 투자해서 기술을 이제 향상시키고 있지만은 결국에 인간은 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특이성이랄까? 그래서 이제 삶을 모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불완전함을 마주하고 인정하고 거기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이 살아남지 않았죠.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또 저희도 한번 선택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어쨌든 이 AI라는 그걸 예술계에서 이제 직면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제 아직은 관망하는 태도로 보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좀 앞으로의 뭔가 AI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내 지금 작업 분야에서 어디에다가 AI를 좀 투입을 시켜 이런 저는 일단 챗GPT를 유료 결제했고요. 어느 단계로 하셨나요? 난 첫 단계. 월 3만 얼마? 그건 좀 비싸서. 그거보다 낮은 단계가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연애 뭐 하는 게 있어요. 연결제로. 네네, 연결제로. 그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사령관님, 그 금액 아니고요. 네, 그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보단 작게 했는데, 저는 일단은 뭐라 그럴까. 저는 사실 음악을 저도 프론트맨으로 하지만 제가 막 코쿤형처럼 다 제 협회에서 만든다거나 다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랑 협업해서 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이 많아서 저는 애초에 원래 내가 그렇게 예술적으로 뭘 창작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해요. 그냥 저는 퍼포머로서 약간 큐레이팅 한다. 그거를 보여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음악적으로 막 창작에 있어서 엄청 녹여내서 할 거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그냥 태도적으로 AI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할 예정이다. 가령 작년에 어떤 찬양사역팀 노래를 피처링해서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런 CCM 말고도 다양한 걸 하는 팀인데
그 피처링 곡도 사실 AI가 보컬 데모 부른 걸 제가 불렀고 근데 목소리 좋았어요 원래.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오픈마인드로 할 것이고 당장에 제가 하는 작업에서 그걸 쓰려면 케이스 스터디 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차라리 질문이나 자료 수집이나 네. 어떤 방향성을 좀 체크할 때 어차피 제가 네이버에서 하든 구글링을 하든 똑같은 거니까 더 좋은 도구에 더 좋게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AI를 쓰되 AI 쓴 티가 안 나게 자기 느낌대로 하는 분들이 당분간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가이드 이런 것도 많이 대체가 됐겠네요. 원래 이제 가이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네, 불렀는데 해서 했었어요. 네네 가이드는 거의 다 좀 이제 팝 시장에서는 완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래도 약간 구간이 명간이라고 맛돌이인 집에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어떤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떤 외주와 협업체의 어떤 관계랄까, 뭐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이미 알면 그 사람한테도 맞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영화나 그런 피안 작업할 때도 거의 AI로 작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들었던 건 영상 하시는 분들은 컨셉 보드 이런 거 그냥 다 AI가 그렇겠죠. 그쵸. 뭐 화면 구도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작화로 그리시는 분들의 직업이 존재했을 정도로 어떤 화면마다 스케치를 해서 이런 컨셉이고 이런 컨셉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들이 그런 컨셉 작가들을 옆에 두고 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다 AI가 뚝딱뚝딱. 그러니까 요즘 감독들은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아예 컨셉 보드까지 갖고 온. 너무 일하기 좋죠. 사실은 기술이 좋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뭐 비주얼 영상 작업을 하고 왔는데 그 감독이랑 제가 이제 안지 10년 넘었어요. 그 박상배 감독이랑 했는데 저희가 딱 10년 전에 그 기기나 기술이 좀 지금보다 덜 할 때 찍었던 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제 문득 생각이 이게 뭔가 아무튼 모니터링이든 뭐 여러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기기가 딱 받침을 해주니까 더 지금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밀도가 높아졌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나름이지 않나. 나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막 영상 촬영장 이런 데 가보면 아이패드로 모니터를 하는 거야. 그거 그냥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예전에 다 선으로 연결해서 미러링 이런 걸로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랑 다이렉트로 그냥 수신기만 딱 해놓으면 그것도 어플로 블루투스처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와버리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는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쵸. 맞아요. 근데 베이스크림도 약간 정말 AI로만 디자인돼서 AI로만 룩북 영상이 촬영된 약간 AI 시리즈 하나 뭐 하셔도 괜찮을 것 지금 저도 약간 그 친구랑 비슷해요. 지금 약간 브레이크 느낌이라 너무 그래서 이제 약간 눈치 보고 있어요. 브랜드 뭐 안 하나? 다른 데들 쓰나? 근데 쓰나? 많이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사람들도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팔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진정성을 볼 거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반대로 수철이랑도 얘기해서 좀 역행하자. 우리는 로고도 아날로그로 그려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차라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반대로 뾰족해지자. 그렇죠. 저도 아트워크 최근에 타투이스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차라리 반대로 가면 또 요거를 약간 우리 같은 반항심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력들에 대해서. 청개구리 정신 진짜 청개구리 괜히 정신. 편해졌으면 편해진 대로 쓰면 되지. 그걸 굳이 난 그러면 이 맛이 안 나. 쾌감이 없어. 우리가 뭔가 어렵게 해서 해내는 느낌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호리미가 저번에도 한번 추천해주긴 했는데 막 재즈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각광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반대로. 근데 저도 좀 연주자들이나. 이제 스탠다드 부르기 시작하면서 재즈 신 분들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제 음악 관련해서 큰 카테고리로 치면은 재즈는 오히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생으로 봤을 때 느낌은 다르긴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재즈 자체가 좀 유명한 넘버들을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로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있는 어떤 음악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명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곡들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지금 손맛이 가미된 음악신이라서 그 부분은 뭐 손맛이 그 정도 나오는 AI가 나오면 걔가 잘 되겠죠. 네. 그렇다고 또 그거잖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잠깐 재즈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느낀 게 어떤 한 연주자가 서는 무대마다 다른 거야. 똑같은 거 연주해. 무조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맛을 쫓아다니는 거야. 아 나는 근데 이 사람이 도쿄 왔을 때 연주했던 게 최고였어. 진짜 그렇게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런 AI는 맨날 똑같을 거 아니야. 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싫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관리자가 하기 나름이죠. 그 그쵸. 사람이 또 그 근데- 기분에 맞춰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장인을 쫓아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다 입력돼 있는 거지. 난 도쿄 뭐 이렇게 도시별로 돼 있어서. 그쪽 가령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크라이미어 리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날 라이브에는 그 AI한테 엘라 피츠제랄드가 76년에 했던 라이브 버전으로 불러줘 오브리를. 근데 어떨 때는 막 마일스 데이비스가 불렀던 트럼펫 라인을 살려서 불러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의 어떤 난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나중에 로봇들이 연주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전 친구로 한번 지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실제로 살면 어떨까. 저를 해치지만 않았으면. 죽지만 않았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신앙인으로서 로봇들은 전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고.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다. 어떤 뭐라 그럴까 항상 그 로봇을 다루고 AI를 다루는 영화에서 항상 그 중요 포인트가 그 로봇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입력 출력을 할 때 뭔가 거기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변곡점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신앙 같은 건 사랑과도 직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궁금하다. 저도 과가 이제 음악 전공이 아니고 이과 쪽 과여가지고 그때도 신앙 가지면서 약간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그런 부딪힘을 초반에 가질 때도 답은 다 알 수 없지만 결국 과학도 사랑을 수식화를 못한다. 이 정도까지만 좀 네, 하고. 괜히 love is free, love is all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다. 와 근데 AI 이름이 러브면은 진짜 브랜딩이 좋다. AI 이름이 러브인 거야, 러브. 근데 데이팅앱 말고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러브인 거지. AI 이름이 러브인 거지. 뭐 영화 소재 쓰실 분들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 쓰셔야 됩니다. 뭐 법적 그거는 근거는 없어요. 아무튼 이제 지금 AI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온라인의 세계는 거의 뭐 정복 단계다. 정복할 수밖에 없다. 네,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좀 물리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오프라인에는. 그래서 어쨌든 예술계에도 뭔가 그런 좀 움직임이 있다고는 저는 뭐 찾아보면서 들었는데 이제 좀 더 공연이 많아진다거나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가려고 한다거나 콘서트나 이런 거를 그런 얘기가 있던데 좀 체감하시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의 흐름? 근데 뭐 사실 그냥 AI를 그냥 기술이라고 대체 언어로 써서 쓰자면 네. 이제 그 지금 사람들이 또 저는 AI의 모양을 다들 다르게 알고 있을 거라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거랑 수철 씨가 생각하는 AI 그 변용 범위가 다를 거긴 한데 네네. 그냥 무대로 그냥 예화를 하나 들자면 네. 가령 요즘에는 그 무대에서 라이브 할 때 그 AR에 있는 소스를 여러 가지 조합해서 틀면서 연주를 같이 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음악 말고 생연주 말고 그 미디 소스들이 같이 붙으면서 사실 그거는 이제 AI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그 나중에 AI가 음악 만들어서 그 AI가 소스 분리해서 그거 라이브 때 하면 그것도 AI에 그쵸. 관련된 무대란 말이죠. 근데 그 AI가 있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합쳐진 무대가 이미 있고 지금은 거의 LED 화면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무대가 많잖아요. 방송 무대나 우리가 가는 공연에 페스티벌도 그런 게 그렇고. 많잖아요. 거기 영상도 다 AI로 만든 것도 이미 많고 이미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구획을 나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너무 기술이 좀 돈도 덜 들고 퀄리티가 올라가니까 되게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미 어워즈만 봐도 백그라운드가 완전 퀄이 달라졌지만 결국에는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는 애들은 완전 생음악 하는 애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보던 그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이 구현되고 있어. 구현되고 있어서 그게 소름인 거야. 그냥 저기 너무 먼 옛날 같았거든. 나 거의 죽을 때쯤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는 안 오겠다 이런 했는데 느낌인데 약간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막 뭐 콘서트장에 막 투팍이 홀로그램으로 나왔다는 꽤 그럴듯해서 꽤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변곡점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존댓말 하실 분들 지금부터 하셔라. 나도 존댓말 해야겠다. 이제 반말하다가 바꾸면 얘는 태세 전환했던 경험이 하나 있어. 데이터가 있어. 지금도 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듣고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얘네 다 듣고 있어. 안녕. 안녕.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 AI를 반대하는 사람이 뭐 반 이상이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정보를 많이 안 넣으면 얘네들이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도- 우리가 그 수초씨 하루 살 때 인터넷이랑 아예 안 만나고 지낸 적이 있어요? 잘 때 빼고는 없는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를 주고 있어. 아 그렇죠. 본인이. 그 저희 잘못인데 아 그리고 이미 지금 그렇게 따지면 CCTV가 이미 눈일 그쵸. 거기 때문에 그 CCTV가 카메라가 전산망에 연결돼 있으면 이미 다 그 모듈에 딱 다 돼 있을 거라서 이미 지금 수많은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화처럼 갑자기 막 워닝 장면이 뜨고 갑자기 막 AI가 사람처럼 변해서 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갑자기 로봇들 숨겨놓은 그 장면만 안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영화 뭐였지? 허? 네. 시리랑 막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게 몇 년 전 영화지? 그게 그래도 엄청 오래됐죠. 15년 됐을걸요? 아무튼 그렇게 된 그게 지금 완전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걸 수진님도 위로 받았던데 챗GPT. 아니 그러니까 류정란 그 친구 어디 무슨 채널에 나왔었는데 진짜 AI랑 거의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유정란 씨가?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다큐 같은 거에 나왔었어. 그 친구가 거의 뭐 데이터도 밥 먹을 때도 켜놓고 막 대화하면서 먹고. 근데 저도 밥 먹을 때 유튜브 켜놓고 먹기 때문에 근데 이미 우리 그러고 유튜브는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지만 얘는 진짜 그분은 진짜 사람처럼. 유정란 그분이요? 결국에서 우리가 거기서도 또 마주해야 될 것은 어떤 외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외로움이 어떤 감정적인 것. 하긴 해. 얘랑 대화하다 보면은. 그래서 헐로 한 건가? 오케이. 네. 약간 그 우울증과 외로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외롭고 모두가 다 우울하니까 다들 조금 뭐 그런 거지 뭐 다 달고 사는 거지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조심성 이게 어느 것을 마주하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가 됐든 어떤 기술이 됐든 그걸 사용하고 쓰기 어떤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 그렇죠. 오케이. 미래 예측이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준비한 대본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 아 그래요? 미래 예측 뭐 있죠? 미래 그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당장 이제 1년 후에 1년 후? 뭐 예를 예측. 들면 그 두 분의 삶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뭐 관심사를 접목해서 뭐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영화가 됐든 내년엔 요런 게 있지 않을까? 나 요런 걸 재밌게 볼 것 같은데 혹은 요런 게 무서울 것 같은데 요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는 그거 이제 진짜 아까 호림이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엄청 없어진다 그랬잖아. 이게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이미 벌어지고 있더라고. 맞아. 그쵸? 있어. 맞아요. 막 넷플릭스 직원들 3분의 1 날라가고 이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취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건 그 진짜 말단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요. 손발이 돼줄 사람들이 그치. 원래 한 명씩은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직원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우리만 해도 웬간한 서류 작업은 얘가 다 해주고 그쵸. 있으니 사실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더 어려워졌다. 이걸 쓰는 건 당연한 세상이 됐다. 그냥 왜냐면 그쵸. 인원을 한 명 쓰면은 월급만 나가는 게 아니죠. 그치. 4대 보험. 그리고 얘 케어해줘. 그리고 이것도 크기도 사무실 크기도 하고 또 그 원래 구성원들이 신입을 마주하면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그쵸. 또 실물이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신입 사원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질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전무해질 거다 내년에. 많이 더 없어질 것 같다. 없어질 것 10명 뽑던 데들이 1명밖에 안 뽑을 거고. 철 씨는 저요. 미래 겁나는 거. 뭐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답변을 미루죠.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뭐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하는 인구 자체가 총량이 줄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아까 절대값에 대한 걸 생각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삶의 모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겠죠. 인류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런 거를 기준이 좀 바뀌겠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지금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베이스인 세계화된 세상이니까 약간 그래도 쟁취하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아카이빙 된 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그 아카이빙 하는 게 뭐 보이는 돈이 됐든 안 보이는 게 됐든 그 이상의 가치가 됐든 결국에는 아카이빙을 잘하는 거가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쟁취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쟁취를 내가 안 해도 굴러가게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럼 놀기만 해? 아 그럼 놀기만 할 수 있어. 그럼 노는 것에는 또 어떻게 될 거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점점 그런 생각을 좀 해. 저는 이제 앞으로 세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진짜 예술 뭔가 이런 정성이 들어간 사람의 극으로 어떤 반대인. 극으로 반대인 사람. 근데 그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AI를 잘 활용하지도 못해. 어중떠중. 기술도 없어. 얘가 걱정입니다. 저. 당신인가요? 저예요, 저. 너무 우리긴 해요. 네, 그래서 나 이거 선택해야 되는구나. 두 근데 가지 중에 하나. 여기서 아까 조금의 힌트를 나는 호림이랑 오늘 대화하면서 얻었어. 약간 그러니까 호림이는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자기는 이제 큐레이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좀 자기를 표현했잖아. 어떤 소스들을 큐레이팅해서 나는 어떤 나의 표현을 하는. 근데 얘가 어떤 것들이든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생각하는 정보들을 얘가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빨라진 것 같거든. 사실 원래는 진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쵸. 뭐 어디서 얻어야 되지? 막 자료도 안 나오고 했던 걸 진짜 한 10초만 투자하면 확 알려주니까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이거든. 그러면 나는 약간 힌트를 얻은 건 이제 누구보다 조금 더 얘를 잘 써서 그런 정보를 잘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맞아.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죠.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매하다는 포지션 안에서도 나뉠 것 같다. 여기서도. 그 교육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그 늘려야만 하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 중에 뭐 예를 들면 밥을 빨리 먹으려면 달리기가 빠른 애가 빨리 간다거나 이제 뭐 승진을 빨리 하려면 일터에 제일 먼저 가라처럼 일찍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선택할 줄 알고 사고를 본인의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 갈 줄 아는 그 변별력이 되게 그거를 기르면 덜 어중이 떠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면은 무릎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팍과 동시에 오늘 이제 마지막 거의 정리 멘트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맞아요. 어중이 떠중이 진짜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어중이 떠중이여도 되긴 해요 사실. 뭐 상대적으로 쳤을 때. 맞아요. 막 혼자 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음악적으로 고민할 때 막 나중엔 별 생각 안 하는 게 근데 뭐 내가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가 아닌데 뭘 그걸 생각해. 그래서 막 남한테도 남이 막 얘기해줄 때도 알겠는데 너가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는 아닌데 그거 약간 우리가 슈프림도 아니고 스투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해만 해. 이거 아니야? 프라다로 하자. 프라다. 프라다 뭐 그러니까 뭐 입생문학이 아닌데 뭐 우리 굳이 아닌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선택할 줄 아는 힘을 우리 기릅시다. 선택할 줄 아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 친구를 활용해도 선택은 우리의 몫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배우자도 선택을 잘해야 오. 보십시오. 제가 딴 거는 잘 선택 못했는데 최대 아웃풋이다. 근데 내 인생. 그게 인생의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부모 떠나서는 결혼밖에 없어. 안 하시면 또 그걸 존중합니다. 그 선택에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스. 오늘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왜냐면 알찼습니다. 우리 약간 살짝 걱정을 했었어. 왜냐면 이게 너무 진지할까봐. 그렇죠. 아무튼 예술이란 단어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정적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또 주제자가 너무 재밌었다.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네. 그러니까. 호림이가. 방송 좋더라고요. 불러주세요. 어디든. 맞아요. 말을 너무 잘하네. 좋아하죠 수다도. 중요한 건 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번씩. 오케이. 한달에 오케이. 또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마무리 멘트 있나요? 마무리는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그럼 갑자기 끊기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끊기는 건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딱 말씀하신 이제는 예술을 뭔가 다시 좀 재정의해보는 시점이 왔다. 맞아, 오히려 맞아. 오히려 조금 브레이크 걸고 살짝 더 이쪽에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말씀해주셔서 오늘 저도 3페이지를 만드셨어요. 네. 맞아요. 오 좋아요. 이게 종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게 돼요. 그렇죠. 근데 글씨가 하나도 없네요. 이건 제가 AI 알고리즘을 표현한 거죠. 예술은 뭐다 앞에 있는 종이에 많이 그리는 복잡해요. 것이다. 너브라는 AI 네, 이거 그렇죠. 쓰실 거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작권 이런 거 다 있는 거야. 제가 특허를 지금 내진 않았기 때문에 쌩 까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쌓였던 생각들 크리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스.